우리 이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와 같은데 그게 이제 톨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요금을 세게 징수하는 거죠.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추석 연휴에 연이은 방송 출연에 바쁜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생생 이슈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2주 만인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추석 연휴 중에는요, 이제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가 있었는데요. 선거 때처럼 전통시장들 찾아가서 우리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또 5일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5일장도 가고 장터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서 추석 안부 전하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바로 그저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거의 뭐 정신이 나간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석날 응급실, 추석도 되기 전에 응급실이 제대로 안 돌아갔잖아요. 수많은 뺑뺑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들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응급실을 돌린다 한들 받아주는 전문가의 의사들이 없으면 못 받아주니까 응급실에서 또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겁이 나서 자기 부담률을 뭐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그 수당을 올려준다 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응급 환자, 중대 환자가 아니면은 뭐 받아주지 말라고 치료 비용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응급실을 찾아야 될 환자들이 겁이 나서 응급실을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진료받아야 할 권리까지 이렇게 억압해서 만들어 놓고는 뭐 대란이 없었다. 그 다음에 뺑뺑이가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양수가 터진 산모가 병원을 못 가서 산모가 없었다. 갈 데가 없어서 뺑뺑이는 돌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여러 사례들이 지금 벌써 119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119에서 안 밝혀서 그렇지 더 많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대란이 없었다, 자화자찬,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모든 의료 시스템을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태도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고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그저께 또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당 안팎의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 3년이나 지금 유예했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된 법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마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저것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건 나쁜 태도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두 가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 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3년 후에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게 금투세보다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상법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래서 회사 또 설립하면서 그 평가 가치 저거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고 분할하고 이러면서 이 개인 소액 주주들은 피해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높여내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유보론이 또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아주 뭐 진지하게 잘 토론이 됐고요. 그 두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통점은 나왔어요.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동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금투세는 좀 유예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 조치가 되고
우리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주식시장이 붐업이 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잘 지켜질 때, 보장될 때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오늘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온 게 뭔가 하면은 최근에 이 두산 바켓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산 바켓이 원래는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두산 바켓에서 난 이익을 이제 주주 배당을 하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또 소액 주주들도 가져가죠.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소액 주주들도 배당을 좀 다 그렇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 다 받아가죠.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로 가버리면은 여기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두산 로보틱스가 뭐 별 이익도 남기지도 못하고 적자만 쌓이는 회사인데도 여기에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너 대주주의 지분이 그리 많이 안 높아요. 근데 이게 바켓이 저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 바켓에서 나오는 많은 이익을 배당을 했을 때 대주주들이 큰 혜택을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던 소액 주주들이나 자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법에서 조금 그 대주주 위주의 물적 분할이나 합병 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하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돼야만 검투세를 그 다음에 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난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본시장인 미국은 주식 가치가 2배, 3배씩 올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우리 한국은 20%밖에 안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검투세의 이번 시행은 오히려 심리적인 위축도 가져다 주고 두려움도 갖다 주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거세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저항이 이렇게 너무 거셀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유해론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 두 입장이 다 맞는 입장이에요. 맞는 입장인데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유해론 쪽에 저는 힘을 싣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통행세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예, 그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시장이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와 같은데 그게 이제 톨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요금을 세게 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 좋으면 요금 내는 거에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 비포장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으려 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평을 갖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당론은 궁극적으로는 찬성으로 가되 유예를 할 것이냐,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검투세가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국힘도 다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 프레임을 짜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세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유예론에 지금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가 창원 성산구 지역구입니다. 창원은 5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첫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곳인데요. 지금 명태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를 통한 공천농단이 있었다라고 드러나고 있죠. 공천농단은 정치농단이고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월급을 자기가 반으로 나누어 가져간다든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루하루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